안녕하세요. 너는 90페이지죠? 네, 90페이지. 자, 90페이지 보니까 제 3절 한번 봐봐요. 3절. 자, 등기사항이 물건. 여기부터 잘했죠. 자, 근데 여기, 제 3절 등기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죠. 마포에 가면 마포도서관이 있어요. 마포도서관. 마포고등학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마포도서관에 제가 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한 분이 계셔요. 몇 년 차 하고 있어요? 이거 봐봐요. 올해 벌써 뭐예요? 10년 차 하고 있네요. 왜 10년 차 하고 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10년 차 하고 있을까요? 어떡할까요? 실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 어떠한 결벽증이 있느냐. 자기가 모르면 넘어가지를 못해.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뭐가 돼야 돼? 우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넘기면 되거든. 몇 프로만 알면 돼요? 한 60% 이상만 알면 돼. 우리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공인중개사 딸 수 없어.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완벽이라는 게 딱 하나 있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용어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차이점 뭐예요? 여기죠.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요거는 절차법.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원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등기를 뭐예요? 필요로 하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됩니다. 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뭘까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도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거는 외워야죠. 두 개가 있죠. 지금 몇 번 하느냐? 15번째 하고 있어. 자, 뭐예요? 민법 186조. 등기에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이제 어제 목요일 날도 배웠죠. 20년 자주 병원 공연. 즉시 취득에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이란 무슨 조항이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있는 사항이야.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이죠.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 채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임차권은 등기가 됨으로써 채권이 물건화되거든. 그러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선력이 발생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두 가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뭐예요? 이게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 능력. 그럼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배웠던, 두 분 빼고는 다 배웠죠. 법정시한권이. 법정시한권은 뭐예요? 법정시한권은 법률 규정이죠. 법정시한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OX,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게 기본이야. 이런 용어가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저희가 여기 다 풀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어디 앉아있어야 돼? 고시 공부해요, 고시 공부. 그렇죠? 고시 공부해야지 여기 앉아있을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바운더리는, 이런 바운더리가 성립이 돼요. 봐봐요. 자, 임차권을 하나 들어볼까요?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다. 어때? X죠. 뭐예요? 법상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어때? X. 이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사항.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물건 동그라미 쳐놓으라. 물건. 그럼 등기사항인 물건. 물건은 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라. 그래서 우리 등기법의 대상은 자, 등기부가 뭐 두 종류로 나눠지죠. 자, 대상에 따라 불러서 토지 등기법, 무슨 등기법, 건물 등기법. 자, 그렇다면 여기 그러면 요 문제에서 그러면 요 문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뭐 어떤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등기상의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할 상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때 X. 그래서 항상 뭡니까? 등기법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토지 등기법, 건물 등기법 몇 하나 돼 있죠? 이하나 돼 있죠. 그럼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해? 무슨 재산권? 법정 재산권. 그렇죠. 법정 재산권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토지,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 소유자야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뭐예요?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무슨 재산권? 법정 재산권. 그럼 법정 재산권은 몇 조? 187조. 처분하려면 뭐하라? 연기하라. 그러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 그러면 이제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토지, 그러면 토지. 자, 그럼 이미 등기법은 다 배웠어. 프린트 6페이지에서. 자, 그러면 토지 그러면 4개가 딱 생각이 나야 돼. 첫 번째 뭘 생각이 나야 돼? 첫 번째 필지를 우리가 떠올라야 돼. 필지. 필지 그러면 토지 등록도 아니다. 그렇죠. 어제 학교는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그럼 뻥칠까요? 공부하라는 소리야. 공부하라는 소리. 그렇죠. 공부하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것도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오늘 뭐 요 파트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긴장돼서 보고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 공부는 뭐예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또 공부를 안 하니까 뭐 그럼 뻥을 쳐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그런다고. 뻥을 쳐서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필지 그럼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런 개념이 하나 탄생하죠.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획지. 뭐 이미 출제됐네. 다음 중 틀린 거. 토지 등록 단위를 획지라 말한다. 어때? X. 획지가 아니라 필지야. 그럼 올해 몇 회예요?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획지는 홀수회에 나와. 홀수회. 37회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네.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그러고, 그럼 특히 지목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돼.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요? 지목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기록돼. 근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 중 건물의 등기할 사항이 아닌가? 10중 8구 뭘 찾아? 지목을 찾아. 그러니까 지목과 관련돼서는 토지에 기록되는 거지 건물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죠? 하천. 하천은 건물에 등기되거든. 그래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하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뭐가 있죠? 영위권. 그렇죠.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하면 그냥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왜 하천은 등기 능력 보면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야. 그렇죠. 봐봐요. 하천은 토지의 등기 기록이 돼.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가 무슨 것? 영위권이야. 영위권을 설정하면 사설댐이 만들어지거든. 자, 다음 중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지만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지만 자, 그러면
다음 중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것? 영이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출제된 지문 봅시다. 자, 이 지문이 뭐, 과거에 공인중개사에서 출제된 지문이네. 자, 하천의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등은 할 수 없다. OX. X정. 뭐만 할 수 없어? 용의권만 설정할 수 없다. 용의권만. 그러니까, 에워놓고 써먹지를 못하면 모용 지문이라는 거예요. 하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 하천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해. 왜 저당권은 뭐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뭐 하천에 저당권 설정해봐요. 뭐예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용의권은 배타적 산수익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설정할 수 없어. 하천은. 그러면 하천은 나머지는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방조제. 그렇죠. 방조제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에 등기돼. 토지. 방조제의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이죠. 조심하라고. 학교는 이제 이미 출제돼서. 다음 중 학교는 1번 문제는 지적 파트 문제거든.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음 중 뭐예요? 지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방조제. 방조제는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 그렇죠. 제방. 자, 그러면 이 5개. 그러면 4개를 말하는 거예요. 4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이제. 본인이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지만, 요거 4개는 본인이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저보고 자꾸 외워달라는 사람이 있어, 2사람이. 우리 천호동에서 본인은 시험을 본인이 봐. 본인이 보기 때문에 본인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1번, 2번, 3번, 4번을 숙제 안 하고 시험장 가면 무슨 정신이야? 올림픽 정신이야. 참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참가의 의도가. 그래서 5개는 우리가 반드시 숙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지문과 관련돼서 이제 불필요한 쓰레기는 다 버리자고. 자, 토지는 연속하고 있어서 물량적으로 구분성이 없고 개수의 강림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요거 줄쳐놓으세요.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걷고 구약해서 개수를 정한다. 이게 바로 필지 개념이죠.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요 인위적이라고 행간편에서 나와요. 인위적.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해본다고. 자, 필지는 정학성 개념이다. OX, X죠. 그렇죠. 정학성 개념이 아니죠. 필지는. 여기 봐봐요. F필지, 한필지. 요거 나눴죠. 누가 나눴어요? 국가가. 읽어봐요. 인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필지는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토지는 필지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필지 키워드 잡고 이처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는 비로소 독립성이 인정하여 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자, 등기 대상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되네. 자, 심화학습법은 뭐가 나오죠? 하천이 나오죠. 하천, 여기에서, 뭐예요? 이렇게 하천과 관련돼서 행간편 딱 쳐놓고,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하천에 등기할 수 없는 것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 하천은 그러면 건물이 토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91페이지 하단부에 4번이 있어.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에다 행간편 쳐서 마무리를 딱 휴업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중 91페이지 상단이 있을 거예요. 91페이지 상단.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 그럼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요약집에 딱 2개가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사건 동그라미. 사건. 자, 사건의 목적이 토지,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하나며 개인 지배 가능성이 배제되는 공유 수면의 토지,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로법상 도로도 비록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로서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도. 사도가 뭐예요? 해인 도로죠. 사도도 결론.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과 관련돼서, 자, 가로 3번. 이제 오늘 4번째 쓰는 거네. 4번째. 그죠? 지겹지도 지겨울 거야. 아마. 뭐, 공부된 사람들은, 조금 암기가 된 사람들은.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우리가 보죠. 자, 6문제짜리니까.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 민법에서 하나, 등기법에서 6문제, 진짜 6문제 나왔습니까? 직간접으로 해서 6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부터 확인하죠? 일단. 자, 1분의 전분야를 확인하고, 그렇죠? 앞에 뭐가 붙은지를 대가리에 부동산, 권리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지분, 그렇죠? 지분. 자, 부동산을 왜 사용수익 가능, 정부의 사용수익 가능, 지분의 설정을 하게 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용익권은 지분하고 절대 친할 수가 없어. 전부 가능하고요. 자,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 안 돼. 안 돼. 이유는 이제 민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유를 알아야죠. 일물일건주의 2배 대번호.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 한 개의 권리가 파생되거든.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는 거죠. 자, 부동산 전부에 뭐에 가능하네. 지분에 대해서 뭐에 처분 권능 가능하네. 권리의 전부 가능하네. 자,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부동산 일부 안 돼. 항상 이걸 보지 말고 XXXO XOOO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걸 엮어놔야지. 이걸 엮어놔.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제가 다 느끼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노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안 해. 근데 제가 판단은 다 뭐예요? 합격, 불합격 다 정해놨습니다. 합격, 불합격을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이게 바뀐다고 이제 점점 바뀐다고 질문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분은 합격하겠구나. 우리 강사님들은 뭐예요? 딱 보면 알아. 누가 합격하겠다, 누가 불합격하겠다.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합격, 불합격을 다 정해놓고 강의한다고. 근데 제일 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돼? 안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말 없는 사람은 거진 99.9%는 다 돼. 혼자서 혼자서,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럼 집에 가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파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일부는 돼야 안 돼? 안 돼. 전부도, 부동산 전부는 되죠. 권리의 일부 안 돼. 권리의 전부 돼. 요거 올해 오전에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몇 문제 나왔는지 봐요. 직관적으로. 자, 작년은 민법은 여기서 출제됐네. 여기서 또 한 문제 출제되고. 그래서 요거는 눈에 싹 들어와야 돼. 그럼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영입물건은 일물일 건지 뭐가 되죠? 예외네요. 예외. 그러면 지상권은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근데 소유권 이전된 경우 분할 절차를 밟아야 돼? 안 밟아? 밟아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딱 가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줄쳐놓고 토지 일부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도 양도하거나 저당권, 양도 동그라미, 양도 그러면 소유권이죠. 저당권 설정하거나 점이 취득 시효이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다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한편의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애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여기에서 파생된 논리거든. 그래서 벌써 수없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문제 안 풀린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봐봐요. 그냥 이거예요. XO, 뭐가 XO이고 XO인데, 그럼. 그냥 또 XO,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엮어 나갈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잡아놔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도표.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박스 선생이었거든. 무조건 민법, 요약집, 모든 모약집은 체계도를 만들고, 박스를 만들고, 그래서 줬는데, 요즘은 이제 박스도 안 만들어지고, 서술형으로 만들어지죠, 서술형으로. 자,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뭐예요? 자, 올해 2.5점짜리죠. 민법에서 특히 부관과 관련돼서죠. 자, 기성 조건이 뭐예요?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거. 플러스에 플러스. 정조건 발생이니까 플러스네요. 해제 조건은 뭐예요? 마이너스네요.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네, 무효니까. 자, 그럼 곱해보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그래서, 이효가 되네. 자,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효가 되네.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가 되네요. 자, 불능 조건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이효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여기 또 앉아 있어. 다 알고 있거든. 첫째 따서 기정유, 자, 불해무, 불정유, 불정무, 그래서 기해무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성 조건이 뭐고 불능 조건이 뭔지를 추측을 못하는 거야. 보통 보면 떨어진 사람 공통 좀 쳤다 따서 기정유, 그 다음에 불정무, 그 다음에 기해무, 그 다음에 불해유,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오지 말라고. 올해 2.5점짜리야. 올해 특히 민법 총칙에서 2.5점짜리니까 대비해두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정지조건 자체는 어때? 정지조건 발생의 소멸이. 발생이죠. 장차 발생이죠.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고, 요 자체로는 해제 조건 소멸이 발생이. 소멸. 그러면 해제 조건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래서 올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정조건, 해제 조건 자체로는 또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필기한 거는 지금 외워야 돼. 이걸 안 외워서는 안 돼. 나머지는 지문을 외울 건지 요걸 우리가 숙지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 없이는 합격도 없다라는 게 기본 암기는 해줘야 돼. 기본 암기는. 자,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 그러면 1 써요. 자, 건물. 자, 그러면 일단 전제 요건을 한번 보죠. 자, 건축물하고 건물하고 어디가 넓어요? 건축물이 넓죠. 건축물은 뭐만 있으면 돼? 자, 기둥하고 지붕만 있으면 되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옥상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지붕이 붕붕붕 뚫리면 돼. 그러면 이제 찍을 때는 구멍을 뚫어놓고, 사용할 때는 구멍을 막아놓고, 그럼 불법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범위가 넓어.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중에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그러면 여기에 넓죠.
만약에 건축물이 뭐라면 건축물이라고 나왔을 거야. 건축물 중에서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등기가 된다고. 첫 번째 뭐예요?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정착성. 두 번째, 버선분단성, 애기분단성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세 가지. 건물이 용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외워야 돼. 근데 여기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아까 예자, 기자는 공기 기자야. 그럼 안 공겨, 바깥 공겨 차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네. 주벽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건물로서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어디를 달려갈 수 있어요? 인테리어 안 하더라도.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럼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달려가네. 돈 부어주세요. 그러면 돈을 받아서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뭐 건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배운 걸 최대한 저는 뭐예요? 두 가지야. 저는 그래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합격하고 안 합격, 불합격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배운 걸 뭐예요? 이걸 배우면서 써먹는 거. 써먹는 거. 두 번째는 인성이 돼야 돼. 인성이 돼야 돼. 인성. 그 다음에 뭐예요? 합격, 불합격. 근데 인성이 되면 당연히 합격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개사들이 돈만 밝히니까 어때요? 인성을 갖추지 못하니까 어때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림동도 뭐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 땅이고 그 다음에 합정동 저쪽 합정동 김골목도 다 중국 땅한테 다 팔았고요. 그러면 뭐 중개수수료 몇 푼 더 받으려고. 그렇죠? 그 가게에 누가 알바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죠? 참 기가.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거든. 중국 사람들은 절대 중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건을 다 갖춰서, 그럼 요건을 갖춰서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 못합니다. 징징 짜지 말고요. 그러면 건물로서 등기를 다 갖춰. 은행 가서 뭐예요? 우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저기 강남 가면 이런 걸로 돈 벌어. 자, 봐봐요. 자, 만약에 연예인이 150억짜리 건물이 있어. 자, 흥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어디로 쫓아갈까요? 은행으로 쫓아가. 그러면 쫓아가면 인테리어에서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가치를 높이면 은행에서 한 20억에서 30억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150억이 인테리어 들어갔으니까 180억이죠. 그러면 뭐예요? 계약을 대팔아. 지금 강남 때려잡아야 돼요. 연예인들 때려잡아야 돼. 이거는 다단계야, 다단계. 그렇죠. 자, 그러면 강호동이 누구한테 팔았어? MC몽한테 팔았거든. MC몽은 누구한테 팔았어요? 제3자한테 또 팔았거든. 연예인한테. 중간 차익을 남겨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면 MC몽은 그게 인테리어까지 들어갔다가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연예인 인기가 없으니까 팔았다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주벽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특별법이 개정돼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개방형 축산에 흙을 파악해서 축산 농가를 파악해서 특례법이 하나 제정이 되거든. 자, 개방형 축산이라는 것은 우사해야 돼. 소를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우사해야 되고 하나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 그러면 우리 법제상 건물은 대지인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며 독립적인 등기 대상이 된다. 건물이라면 자, 여기에다 줄을 줬지. 지붕, 주벽 또는 이어 유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 동그라미 쳐놓고 자, 건조물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사이 일반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자, 건물의 개수 나와 있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판례는 민법에서 자주 판례 나와. 요 행강편잖아요. 건물이.
자, 건물에 대해서는 소재 지분을 좀 안 하고 있어. 그런데 토지는 엄격합니다. 엄격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을 뭘로 살짝 번져요? 토지로 살짝 번진다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좀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번을 가보죠. 또한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성,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로, 여기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그죠. 여기 아직 다세대 다가구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야. 단독주택이 되지. 그러면 다세대,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요게 바로 집합 건물, 공동주택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의 요건을 좀 외워줘야 돼. 요건을 외워줘야 돼요. 자, 일문일건조에서 매년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자,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두 가지. 구조상 독립성.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자,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주관적 요건은 뭡니까? 요거는 뭐가 돼야 돼? 소유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소유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반영. 이게 바로 구분행위입니다. 구분행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즉 구분행위, 소유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층이? 5층이죠. 아파트는 아울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5층 건물을 져서 요 요건을 갖췄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런 지문이 하나 파생이 돼. 자, 이거 봐봐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OX, X. 하고 안 하고는 누구마? 소유자, 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문을 만드는 센스.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캐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요건을 갖춘다 해서 반드시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가면 이제 법과쌍품. 자,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에는 이게 객관적 요건이거든. 그럼 소유자 의사가 뭐라는 거예요? 주관적 요건이거든. 그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부분을 독립된 한 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 한강 편찬하여 또 무슨 점포? 구분 점포. 우리 이미 17회 때 출제를 했어요. 구분 점포. 구분 점포를 뭐라고 그래요? 상가.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써놨을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써줍니다. 같은 말이야. 뭐라고 써놨어요? 평면매장. 평면매장. 같은 말. 구분 점포 상가. 평면매장. 그럼 우리 백화점에 구분 점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헷갈려. 잘 봐봐요. 자, 그러면 객관적 요건 중에서 봐봐요. 구조적으로는 떨어져 있어, 없어? 구조적으로는 뭐 떨어져 있어야. 백화점 가면 뭐에 칸막이 쳐야지 있지. 그죠? 그러면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구분 점포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즉, 이용상 독립성이 갖추었다면 집합 건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구분 점포. 17회 때 2.5점짜리네. 자, 백화점에서 그걸 구분 점포라고 그래. 상가. 아니면 뭐, 여기 무슨 매장이라고 그래? 평면 매장. 이거 특별히 써놨습니다. 작년에 봐봐요. 우리 작년에 사오정 아주머니가 있었거든. 사오정이 있었거든. 사오정 아가씨가 있었네요. 아가씨. 아줌마가 아니라. 자, 읽어봐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왜? 작년 사오정 아가씨가 있었어. 사오정 아가씨. 읽어봐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읽어봐요. 평면매장이라고 적어놨어요. 평면매장. 그렇죠. 교수님, 평면매장이 뭐예요? 평면매장이라고 안 그랬는데. 여기가 평면매장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와야 되네. 봐봐요.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통일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어때? X. 예 조건이 하나 있죠. 그 무슨 점포? 그건 점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풀면서 문제를 풀어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 좀 해. 생각을 좀 해요. 그 좋은 머리를 왜 안 하려? 맨날 신태한탄만 하고 있어요. 내 머리는 나빠요. 내 머리는 나빠요. 내 머리는 나빠요. 이런 사람이 있어. 왜 본인 머리가 나빠요? 본인 머리가 최고지. 그렇죠? 본인 머리가. 자, 공부 안 한다는 분은 안 하고요. 맨날 머리 나쁘다고 탓만 돌린다고, 탓.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의 차이는 뭘까요? 상류층은 탓은 안 돌려. 내 자신으로 돌려. 진짜. 눈물 잘 버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류층은